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다고 연락을 받아서 제가 급하게 외근 갔다가 카메라를 켰습니다. 이어서 우리 유기농 Q&A 시간이랑 아로마 제품에 대해서 왜 좋은지 요거 한 30분 정도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30분 44. 네, 우리 여기 다 지나갔고 1등원도 말씀 다 드렸고 얼마 받아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 다 지나갔고요. Q&A 시간이었거든요. 여기 얘기가 조금 길어서 제가 정리를 조금 해드리려고 한 수업으로 미뤘고요. 한 브랜드를 우리가 배우는데도 이렇게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음. Q&A 먼저 조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은, 오가닉 인증 브랜드 비교. 요거는 뭐, 피츠, 프리마, 캐롤 프리스, 닥터 하우시, 생범이랑 A24, 그다음에 에스쁘에상스 이렇게 지금 에스테틱에 들어와 있는 아로마 유기농 브랜드예요. 요거를 나열을 한 거고요. 어, 요 일단은 에코서트랑 코스메비오, 그다음에 이제 생범 같은 경우는 USDA라고 하는 미국 USDA 오가닉 인증을 받았고 오가닉 전체 제품 중에서 오일 한 종, 두 종만 인증을 받아서 해당 오일 외의 제품 인증이 미획득이 됐고요. 오일류의 오가닉 함량은 에스팀 에상스와 동일하다. 그래서 이게 USDA를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이걸 이제 조금 구분을 해놓은 거고, 그 다음에 전체 뭐 제품 오가닉 인증, 나트루라고 하는 오가닉 인증을 받았고, 이 닥터하우시는 전 제품에 2에서 3단계 인증을 받았고, 제한된 제품군이 있다. 이거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캐롤 프리스라고 하는 제품도 오가닉 인증 중에서도 바이오그로라고 하는 오가닉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이 오가닉 중에서도 오일이나 토너류에만 인증을 받았고, 오일 토너류 외 제품은 인증을 미획득했다. 그래서 오가닉 토너류의 오가닉 함량은 에스티메 작사와 동일하다. 라는 이야기. 네, 피츠 프리마 같은 요 퀄리테 프랑스랑 코스메 비오 인증 받은 거는 피츠랑 프리마는 전 제품 인증을 받았대요. 그 대신 코스모스 오가닉을 미획득을 했다. 그래서 요 차이가 조금 있다. 그 차이가 조금 있고요. 코스모스 오가닉, 코스메 비오, 에코서트, 코스모스 오가닉 요 얘기가 좀 있었고 우리나라처럼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에 대한 인증 마크가 특별히 없습니다. 뭐 야채나 동물도 뭐 포인트가 뭐 여러 가지 등급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유기농에 대해서 막 그렇게 화장품에 특별하게 인증받은 게 없어서 그래도 조금 프랑스나 유럽 같은 경우는 유기농 인증 마크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아가지고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거의 수입 제품을 먼저 유기농을 접하기도 했죠. 제대로 된 유기농 사항, 표시사항이라든지 이런 체크해야 되는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유기농에 그렇다 한 기준이 있지는 않다. 이 정도 말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왜 제가 계속 유기농 얘기를 했는데 왜 유기농이 좋고 에코서트랑 코스메비오 인증을 기존 함량이 충족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 잠깐 설명하고 들어가면요. 일단은 사실 화장품에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들이 진짜 많이 들어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우리 화장품 중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물질들이 방부제, 향료, 색소 이 세 가지가 제일 큽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에서 만드는 이 화장품의 사실 기준이 다른 나라보다 그렇게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 사실 저도 몇 년 전 코로나 전만 해도 한국에서 만든 화장품이나 한국 제품을 선물로 들어왔거나 또는 저한테 샘플로 줬을 때 저는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 믿을 만한 성분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화장품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식약처에서 지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서 통제를 하지만 유럽만큼 그렇다 할 까다로운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능성 인증도 마찬가지예요. 그 성분만 들어가면 기능성 인증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게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 그런 것보다 식약처 고시 미백 원료, 식약처 고시 안티에이징 원료, 식약처 고시 SPF 원료만 들어가면 이 세 가지에 대한 기능성 인증을 다 받을 수 있는 상태여서 한국은 저도 막 그렇게 많이 신뢰하거나 신빙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화장품의 역사가 깊고 오랜 세월 뭐랄까 이렇게 엄청 프랑스가 사실 화장품을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전 세계에서 제일 먼저 이제 개발을 했고 연구소라든지 공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제일 알아주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 세계에서 프랑스 명품이라든지 프랑스 화장품을 알아주는 거잖아요. 아직까지도 1등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한국이 프랑스를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는 면에서는 제가 엄청 뿌듯하고 한국인으로서 되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그 역사와 세월 전통에 대한 효과?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전 따라오기 힘들다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한국이 워낙 마케팅 포인트나 마케팅들을 잘해서 한국 화장품이 이렇게 많이 지금 이슈가 되고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만 그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죠. 아직 그렇다 할 만한 브랜드가 뭐 10년이 넘은 기업, 프랑스처럼 막 몇십 년이 된 기업이 아직 우리나라 화장품 제품 중에 없다. 그리고 조금만 더 많이 뜨거나 유명해지면 R&D를 해서 우리나라 브랜드지만 프랑스에 있는 그 대기업에 팔아 넘긴다. 이런 얘기들이 좀 있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 화장품 시장이 조금 더 성숙되려면 저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어쨌든 소도가 조금 길었는데 유기농 화장품이 왜 좋냐? 그 얘기를 일단 볼게요. 화장품의 100% 성분 중에 화학적인 성분이 5% 정도는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유래 성분이 95% 이상이어야지만 오가닉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화학 성분은 전 성분의 5% 이하여야지만 받을 수 있고, 전 성분 중에 오가닉 성분의 비율은 10%에서 20% 정도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오가닉 성분은 식물 성분 95% 이상일 것. 요게 충족이 돼야지만 오가닉 화장품 마크를 획득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보통 우리 일반 화장품은 화학 성분이 얼마나 될까요? 30% 이상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연유래 성분은 얼마나 들어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에서 20% 미만. 우리가 자연유래 성분 표기된 것들도 나머지는 자연유래 성분이 아닌 화학적인에서 추출한 성분들이 있다는 거죠. 자, USDA하고 코스모 프로 요거를 조금 보면은 USDA 오가닉은 오가닉 100%, USDA 초록 색깔 마크는 오가닉이 95%, 에스메상스랑 코스모 오가닉은 오가닉 20%.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에코서트 USD와 에코서트 오가닉 기준은 표면적인 수치의 비교가 아니라 제품별, 제형별로 다르게 보아야 합니다. 이 블랙라벨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제외한 성분 중에 오가닉이 100%, 그 다음에 이 초록 색깔 마크 같은 경우에는 물을 제외한 성분 중에 오가닉이 95%, 에코서트랑 코스모 오가닉은 물을 포함한 전 성분 100% 중에 오가닉이 20%.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USDA 같은 경우는 우리 화장품의 물이 80% 이상이기 때문에 결론은 동일한 얘기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다. 뭐 오일류도 있고 토너류도 있는데 이거는 제품별, 제형별로 좀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조금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되고요. USDA는 물을 제외한 성분의 함량이 기준이므로 조금 보는 기준이 다르고 물을 많이 함유된 제품일수록 오가닉의 실제 함량은 적다. USDA 저희 저거 바로 USDA의 오가닉 인증은 대부분 오일류의 제품에 한정이 되어 있다. 천연 성분이 100%일 것, 물을 제외한 성분 중에 오가닉 100%, USDA 오가닉 기준이 충족되어 있어야 되고, 오른쪽의 제품은 에코서트, 코스메비오 기준이 미달되어 있다. 엑스레상스의 오일 제품의 오가닉 성분 함량은 USDA 인증 기준을 충족합니다. 전 천연 성분이 100%, 오가닉이 99%, 천연 성분이 100%, 오가닉 99%, 천연 성분 100%, 오가닉 98%.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구분이 인증 마크와 에코서트, 코스메비오로 구분이 된다.
에코서트, 코스모스 오가닉, 코스메 비오, 코스모스 오가닉 이렇게 구분이 조금 됐고요. 코스메 비오, 코스모스 오가닉 같은 경우 2017년 도입이 됐고요. 코스모 오가닉 같은 경우는 유럽 5개 국가 중에 오가닉 기준을 통과한 상위 인증 버전이고 유럽 내에서 가장 엄격한 오가닉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가닉 제품 같은 경우에는 천연 보존제를 사용하고 웬만하면 불가피할 경우 에코서트에 등재된 식품용 화학 보존제를 소량 사용합니다. 화장품이기 때문에 보존제, 그러니까 방부제죠. 보존제를 사용 안 할 수가 없고 천연 보존제로서는 감초, 로즈, 라벤더, 티트리, 페퍼민트, 아르간, 아몬드, 호호바 등이 있다고 합니다. 천연 보존제는 소듐 벤조에이트, 포타슘 솔베이트가 우리 천연 보존제로 쓰고요. 어, 웬만하면 식품에 사용되는 보존제를 사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이 부분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오가닉 화장품의 활성 성분 함유율에서 일반 화장품의 12배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화장품의 60%는 정제수,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정제수예요. 그리고 나머지의 오일로 쳤을 때는 미네랄 오일이 한 30%, 5%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활성 성분, 그러니까 영양을 주거나 작용을 하는 성분들이 한 3% 정도, 그 다음에 첨가제가 2% 정도, 들어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반 화장품의 활성 성분은 3% 정도 들어간 것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고 봐주시면 되는데, 우리 오가닉 화장품 오일류 같은 경우에는 식물성 오일이 35%, 그러니까 미네랄 오일 대신에 100% 식물성 오일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영양 성분이 3%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가닉 활성 성분이 38% 들어있는 거랑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아까 식물 하나하나에 기능과 영양이 다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활성 성분이 일반 화장품의 12배 이상 효과가 있다.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또 오가닉으로 키운 식물이 일반 식물에 비해서 흡수율이라든지 활성 성분이 영양소가 2배 이상 높다라는 임상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12배가 아닌 24배의 효과가 강하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가닉 화장품의 영양소 함유 비율은 일반 화장품의 2배 정도 되는데 비타민 A, C, E, 안토시아닌, 플라노보이드, 칼슘, 인산, 미네랄, 단백질 등의 성분들이 일반 식물로 키웠을 때보다 오가닉으로 키웠을 때 영양소가 2배 이상 더 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가닉 레몬 오일의 비타민C 함량도 일반 레몬 오일의 2배 이상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뭐 올레샷이라든지 레몬 우리 드시잖아요. 그렇게 고르실 때는 꼭 오가닉 제품일 것, 요거가 조금 골라서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왜 아로마가 오가닉을 써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로마는 기체라고 했어요. 액체, 고체 아닌 기체, 공기 중에 날아가는 거. 그래서 오가닉 제품들은 이렇게 뚜껑을 열자마자 코로 향을 맡으면 코로흡입된 게 뇌에 있는 해마로 들어가서 해마에 있는 기억에서 기억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통도 이렇게 다 항상 불투명일 것, 이렇게 뚜껑이 꽉 닫을 수 있는 통일 것, 통 보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차광, 햇빛이 들어가지 않을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히려 산패, 산화되지 않을 것. 그래서 이렇게 용기가 뭐라고? 알루미늄? 용기에 보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아로마 이론의 Q&A였고요. Q&A 사실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되게 많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시험도 끝났고 성적 입력을 내일까지 다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제가 빠르게 이론을 조금 마무리를 하고요. 어차피 이제 뭐 오늘 거랑 내일 거 수업이 남아가지고 제가 내일 성적 입력하는 부분 때문에 뭔가 이론을 조금 더 하려고 했었는데 좀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내일 수업은 영상 수업으로 대체를 하고요. 제가 성적 입력 평가를 빠르게 마무리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나 없는 부분들을 조금 추가해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적 입력을 조금 하려고 제가 수업을 조금 빠르게 마무리를 했고 어쨌든 다 끝났고
네,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시험 본신이라 우리 같이 일하고 병행하면서 같이 시험 공부하고 수업 들어주시느라 너무 한 학기 동안 감사했고, 저도 같이 근무하면서 수업 영상 찍느라고 되게 시간이 힘들고 몸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는데, 이제 마무리가 조금 된 것 같아서 마음이 홀가분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어, 제가 근무 중에 막 여러 방법으로 영상을 조금 촬영하느라 많이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저희는 다음 기회에 뵐 수 있으면 또 수업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학기까지 마무리 2학년 분들이 계셔가지고 마무리하시는 분들이 제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학기 마무리 잘 하시고 3, 4학년 과정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그 더 많이 공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 해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요거 시간 맞춰서 영상은 뒤에 부분 쭉 켜놓을 테니까 이렇게 출석 체크 마무리하시고 내일 것까지 잘 들어주시면은 제가 성적 입력이랑 출석 체크랑 안 된 부분 있으면 과대를 통해서 연락하던 개별적으로 연락해서 체크를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한 학기 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